힘이 점점 더 극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에서 극우 성향 인사들이 회의를 방해하며 혐오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제 얘기 같은데 그거? 네. 제가 토요일 날 우리 울산의 전통시장에서 상가 발전 네. 간담회를 네.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시장 살릴까요 했는데 네. 그 웃지 않고 또 구구단 제가 가면 구구단체들이 잘 따라와요. 아이고. 따라와. 저는 아직도 최전선에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최전선에 있는 게 어디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구구단체들이 어떻게 알고 와서 이제 너무 익숙해져도 짱깨 북깨 배신자 김상우군 북한으로 꺼져라 이러고 나 빨갱이 아닌데 자꾸 나 보수주의자예요. 그렇죠. 나는 난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고 헌법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통합과 대한민국의 틀을 완전히 지키고 싶은 보수주의자인데 저 빨갱이래 하면 그러면서 막 이러는데 저는 그럴수록 우리가 더 중심 잡고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일을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 부안해동에서 같이 욕하고 있으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럴수록 더 제가 할 일에 집중할 거고요. 우리 민주당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정쟁판 만들려고 해요. 그렇죠. 계속해서 프레임 씌우려고 하고요. 그 끌려가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일을 하면서 국민들께서 우리를 믿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책임정당이구나 믿고 가도 되는구나 쟤들은 일을 잘 하는구나 효능감을 느끼게 해주면 해결이 되는 거라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최전선이죠. 저는 어딜 가도 이걸 여기 처음 아니야. 어딜만 가도 막 짧게 붙게 하고 달라붙는데 그럴 때 안 싸워요. 안 싸우고 식사 챙겨 드시면서 하세요 하고 저는 제 할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이 보시기에 생각하시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일을 하려고 하고 중심을 잡고 애를 쓰는데 저기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으로 시끄럽게만 하는 거는 나쁜 놈들. 이게 제가 시민들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제가 박정훈 대령님 변호할 때나 이제 강혜경 씨 변호할 때 이제 극우 단체들이 와서 하면은 저는 잘 긁혔거든요. 싸우면 안 돼요. 시무룩하거나 잘 긁혔는데 정말로 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소위 말하는 진짜 기존세가 아니신가. 저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책임 정당으로 제가 바라는 우리 민주당의 모습은 책임 정당으로 정말 국민들께 신뢰를 드리고 효능감을 드리게 민생을 잘 챙겨가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돼야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 국민의힘이 더 필요 없구나. 나라의 틀과 공통가치와 시장경제 질서를 지켜가는 보수의 역할도 민주당이 잘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 더 필요 없구나. 저거 없어져도 되는구나. 그래서 내란 특별법이 통과돼도 되겠구나. 더 힘이 더 실리는 거예요. 국민주의도 더 올라가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없어져야 진보 정당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진보의 위기입니다. 보수의 위기가 아니에요. 진보의 위기인데 왜 진보의 위기가 왔느냐? 국민의힘이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정권 넘어가는 게 겁나서 진보가 목소리를 못 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정체돼 버린 겁니다. 국민의힘이 없어지면 아마 여러 진보 정당들이 민주당을 막 비판할 거예요. 그러면서 진보적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사회 또 다른 동력이 될 겁니다. 지금 그게 넘어가 다음 단계로 우리 사회가 동력을 찾아가야 합니다. 또 대국적인 시각도 보여주셨는데 심지어 이제 김사국 의원님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김혜지 의원에 대한 허무 발언을 한 대변인을 감싸는 당대표가 있는 당이 있어요. 시각장애인 김혜지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한 장애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의 사의를 장동혁 대표가 반려했고 전환기 씨가 나서서 윤석열 등에 칼을 꽂았다며 김혜지 의원을 숙청해야 된다고 주장까지 했어요. 이런 것들을 장동혁 대표가 정리하지 못해 더 큰 혐오 조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조금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신나치의 모습과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듣는 사람 그쪽은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면서 저는 국민의힘이 좀 선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뭐냐면은 나치 어떻게 했었습니까? 나치가 보면요 소련을 외부적 적국으로 상정을 하고 내부적으로 유태인과 장애인, 성소수자 이런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국가를 최우선으로 하고 국민은 부속품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 국가는 누구죠? 히틀러예요. 그 히틀러 본인 개인의 야망과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전 국민을 도구화시킨 고 그 방법으로 혐오 갈등을 이용했던 거거든요. 자, 그대로 와볼까요? 어떤가요?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중국을 소련 대신 중국이 들어가요. 중국을 혐오하고 혐오 갈등을 일으키고 내부적으로 성소수자 또 장애인 적으로 삼고 그리고 또 거짓 선동, 거짓 사실로 갈등과 혐오를 일으키고 그걸 통해서 또 국민이 주인이 아니고 국가가 더 중심이다라고 국민을 부속화시키면서 근데 그 국가의 핵심은 장동혁 대표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내 맘대로 하는 거야 이런 걸로 가거든요.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위험한 시도다. 많은 정치인의 얼굴이 떠오르네요. 그래서 정치인은요, 저는 늘 그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는 국가를 위해 국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국가가 있는 거예요. 국민이 먼저예요. 국민을 위해 국가가 있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 국가가 있는데 장애인이라고 어떻게 비합니까? 그분이 주인이신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또 하나 공직에 있는 사람은 시작도 공심이고 끝도 공심이어야 합니다. 자기 정치, 내가 자리 욕심, 내가 뭔가 빛나고 내가 정치적 야망, 경제적 야망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 야망 때문에 정치하면 그 사람 공직에 있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공직에 있는 사람은 공심에서 시작해서 공심으로 끝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에 있는 동안만큼이라도 공심에서 시작해서 공심으로 끝나야 되고 자기를 위한 짓을 하면 안 돼요.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 제가 국민의힘에 있었으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왜 국민의힘이 이 모양이 됐을까? 왜 이 모양이 됐을까? 너무 고민했거든요. 찾은 원인이요. 딴 거 아닙니다. 공심이 없어졌어요. 자기 욕심, 사욕, 사리사욕 정치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전부 자기 정치를 해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자기가 하는 거 틀렸다고 모르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저는 다 안다고 생각해요. 저 장동혁 대표랑 얘기 많이 나눴었거든요. 이 사람 판단 다 해요. 다 알아요. 그렇게 하면 잘못됐다. 국가에 해가 되고 국민들께 해가 된다. 다 틀린 길이라는 거 본인 알아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동해서 끌고 가면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추정해요. 자기한테 이익되니까 틀려도 한다는 거거든요. 이거 얼마나 나쁘고 위험한 생각이에요. 틀리면 안 해야지. 심지어 국가와 이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걸 넘어서 자기 당에도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당까지 희생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이런 인재를 놓친 당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저는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판하는데 그쳐버리면 그거는 똑같은 겁니다. 비판하고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지 까지 가야 돼요. 제가 오늘 MC로 나와서 많이 배워갑니다. 그게 진짜예요. 우리가 비판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비판만 하고 끝나면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비판하고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지라는 타산지석 삼겠다는 다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러지 않을까라는 대안에 대한 고민까지 나가야 진짜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난 주말에 근데 울산에 가셨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또 부울경에서 장외 집회를 했어요. 부울경 민심 어떻게 느끼십니까? 사실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도 많이 올랐고 국민의힘이 잘못됐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고, 근데 민주당까지 못 넘어오고 계신 분도 많이 계세요. 심적으로 한계가 있죠. 심적으로도 한계가 있지만 뭐 좀 아픈 얘기 할게요. 뭐 전에도 이 얘기했다가 비판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당내에서 비판을 많이 받긴 했는데 시민들을 비난해서는 안 돼요. 불경, TK 시민들을 그분들도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모습이 어떻게 주인을 탓해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 그분들 눈높이 우리가 못 다가간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불경에서도 우리가 좀 더 민주당이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좀 더 개방적이어야 하고 좀 더 포용적이어야 하고 좀 더 모범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넓게 인재들을 발굴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절대 배타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정말 괜찮은 일꾼들을 찾아서 세워서 시민들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민들께서 효능감을 느끼고 표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부울경에서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 인기는 많이 올라가고는 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누구를 지지함으로써 표현을 할 것인가에서는 많은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더 건강해져야 되고요. 더 개방적이어야 되고 더 포용적이어야 되고 더 모범적이어야 됩니다. 특히 부울경이나 TK처럼 어려운 지역에선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그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더 빛나면서 잘하려고 하는 노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우리 울산에서도 보면은 상당히 민주당 우세 지역이었는데 국힘 우세 지역으로 확 바뀐 지역도 있어요. 최근에요. 예, 왜인지 아세요? 그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정말 하고 정말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힘 쪽으로 들어가면서 딸려간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들 데리고 와야죠. 인재 영입에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열심히 해야 된다. 예, TK 부분에서도. 부분입니다. 네. 그 또 당내 사과 요구에 기다는 장동혁이라는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이나 박형준 시장이 이제 12.3 기업 1주년을 앞두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윤 어게인과 결별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고개를 숙이며 목을 부러뜨릴 거라며 네. 더 강하게 이 대통령 민주당과 싸워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아이고,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도 합리적인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다 이상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괴롭죠. 근데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방향을 잡으니 그분들 입장에서는 죄송해요. 재민이가 켜졌어요. 안녕. 네. 당황했네요. 근데 그 국민의힘 안에서 다양하게 노선 투쟁이 생기겠죠. 저도 12월 3일 이후에
제가 국민의힘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얘기했던 것이 그겁니다. 국민의힘이 바로 서려면 보수 정당으로 바로 가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윤석열과 단절, 두 번째 내란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해서 발본색원에서 징계 제명, 그리고 보수 가치를 새로 정립해서 시민들의 신뢰를 새로 얻어가야 된다. 그것이 국민의힘이 살 유일한 길이다. 라고 저는 계속 얘기하다가 결국 쫓겨나는 단계까지 왔는데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진 국민의힘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있을 것이고, 근데 반면에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 있겠죠. 다 그 맞는데 필요 없고 그래도 강성 지지층 선동해서 당권 잡고 내가 당대표 하고 그 다음에 대권 후보 나가서 어떻게 민주당 실수하면 대통령도 한번 하는 게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민의힘이 단기간에 제자리를 찾는 건 불가능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제자리를 찾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국민의힘이 정치적 수명을 다한 것 같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더 이상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게 만들어서 차라리 민주당이 보수의 역할을 마저 수행을 하고 새로운 진보 정당들의 활로를 열어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보수주의자를 만난 그 민주당의 이제 보수 영역까지 포괄할 수 있는 그 하나의 키를 갖고 계신 김사국 의원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청탁을 하나 받았어요. 12월 3일 김상욱 123일간의 기록 책이 책 나와요. 나오는데 내일 예약 판매가 시작된다고 제가 며칠 전부터 이거를 꼭 홍보해야 된다라는 연락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판매량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한동훈 나온 책이 제일 판매량이 좋았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걸 넘어서야 되지 않겠냐 하길래 솔직히 넘어설 자신은 없어요. 넘어설 자신은 없는데 책 판매량을 저는 팬덤이 그만큼 없어서, 근데 그래도 솔직하게 그냥 이제 그때 있었던 12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의 제가 했던 고민들을 좀 녹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좀 이렇게 막연하게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서 보수 진보를 바라보시는 분들도 12월 3일 이후에 김상욱이가 왜 그랬을까를 궁금하시는 분들께서 읽으시면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안 밝힌 비화 같은 것도 좀 있나요? 근데 좀 사실은 책에서도 못 밝힌 내용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저는 공인이고, 그렇죠. 제가 하는 언행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저는 제가 하는 언행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하고 싶은 말,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늘 한 번 더 가슴으로 사귀고 정말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가,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번 삼킨 말이 있는데 그거는 1년 뒤에 한번 또 생각해보고 뭐 속편 이런 것도 한번 해볼게요. 속편이 나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증세가 못다한 말도 있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방송에서 못다한 말이 일부 책에 들어가 있고 책에도 못다한 말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그건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증세가 돼야 이부가 또 후속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길게 저 사진이 표지 사진이었구나. 나 지금 봤어. 바빠가지고 사실 제가 쓰긴 썼는데 디자인 알아서 하세요 해놨는데 저 사진이 그때 그거예요. 그때 기자회견 할 때 그 윤석열 쫓아내야 합니다 하고 기자회견 하고 들어갈 때 사진인데, 야, 저 때는 안 웃고 있네. 네, 나름 책을 만드신 담당자분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을 해주셔갖고 나름 비장했나 봐요. 네, 감사합니다. 꼭 저 책이 예판 1등하고 그 한동훈 씨죠. 이제 어떤 직책도 없으니까 한동훈 씨의 책보다 저 절찬리에 판매가 되어서 후속편 다 못다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네요.